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1936년에 처음 출간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원래 뉴욕에서 연설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장에서의 갈등, 사업상의 어려움, 가정 문제. 결국 사람들의 고민은 모두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수강생들의 실제 경험담을 모으고 역사 속 위인들의 이야기를 연구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검증된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카네기가 독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번 쭉 읽고 덮어두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실천 지침서입니다. 첫째, 진심으로 변화를 원해야 합니다. 나도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번에 다 읽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을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인에게 사용해 보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해 보세요. 셋째, 중요한 부분에는 표시를 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시 볼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운 것을 말로 설명하면 더욱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다섯째, 실천한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점을 잘했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일곱째, 핵심 원칙을 작은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틈날 때마다 꺼내 보세요. 여덟째,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십시오. 원칙을 잘 지켰을 때는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아홉째, 주기적으로 다시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책을 펼쳐보면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카네기는 상대방의 마음에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기억하면 인간관계는 훨씬 쉬워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 비판하지 마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변명하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은 쓸모없습니다.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한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링컨은 젊었을 때 신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결투 신청을 받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남북 전쟁 때도 링컨은 남군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라. 두 번째 원칙입니다.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이것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아첨은 다릅니다. 아첨은 진심이 없는 입에 발린 말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한 직원에게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연봉 10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직원의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해서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하라.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왜 우리에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까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에게 장난감을 치우라고 할 때 빨리 치워 라고 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장난감들을 멋진 상자에 넣으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환영받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카네기가 알려주는 6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관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줄 기회를 찾으십시오. 단,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진심 어린 관심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으로 모이게 합니다. 미소 지어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웃으십시오. 미소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만나서 기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억지 미소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여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울할 때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미소 짓는 근육의 움직임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미소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휴식이 되고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상대방의 하루를 밝혀줄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하라. 세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십시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나폴레옹은 만나는 병사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병사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잊혔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그 사람의 특징과 연결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불러보십시오. 김 선생님, 그 말씀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요. 작은 노력이지만 관계에 특별한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십시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질문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더 이끌어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성취, 심지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빠른 길은 그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 이야기를,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면 손주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테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날 밤 그 사람의 관심사를 미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라.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원칙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나 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네기는 상대방의 반발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논쟁을 피하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논쟁을 피하십시오. 논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고 지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겼다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잃습니다. 논쟁에서는 옳음을 얻을지 몰라도 가장 소중한 선의와 호의를 잃게 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의 90%는 결론과 관계없이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끝난다. 논쟁의 불씨가 보이면 즉시 화제를 바꾸십시오.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논쟁을 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틀렸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자주 틀리거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겸손함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틀렸다면 빨리 인정하라.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라리 상대방보다 먼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판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을 옹호하고 관대해지려 합니다. 솔직한 자기 비판은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동정심과 관용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빨리 인정할수록 관계는 더 돈독해집니다.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우호적으로 시작하십시오. 부드러움과 우호적인 태도는 강요보다 훨씬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엽니다. 화를 내며 다가가면 상대방은 즉시 방어 태세를 취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대화를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미소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과 상대방의 공통된 관심사부터 이야기하십시오. 우호적인 시작은 상대방이 아니요, 대신 네라는 대답을 이끌어낼 기반을 만듭니다. 네, 네라고 말하게 하라.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네, 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이 초반에 네라고 대답하면 그의 마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반면 아니요라는 대답은 자존심 때문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작은 질문들부터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라.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십시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문제를, 경험을, 관점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정화되고 여러분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뛰어난 대화 상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잘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여기도록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명령보다 스스로 발견한 아이디어에 훨씬 더 애착을 느낍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 의견이 아닐까요? 또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아이디어의 주인이라고 느끼면 그들은 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라. 여덟 번째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애쓰십시오. 이것이 인간관계 성공의 마법 공식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공감의 태도가 여러분의 설득력을 기적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공감하라. 아홉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욕망에 공감하십시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이 한 문장은 모든 논쟁을 멈추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십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열 번째 방법입니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고상한 이유로 행동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설득할 때는 이익뿐만 아니라 명예, 정의, 윤리와 같은 고상한 가치와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제안이 상대방의 자존심과 고결함을 만족시킨다면 그들은 기꺼이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극화하라. 11번째 방법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극화하십시오. 평범한 사실만으로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이야기로 만들고 예시를 들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12번째 방법입니다.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십시오. 모든 사람은 이기고 싶어 합니다. 경쟁을 좋아합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다면 상대방의 도전 의식을 자극하십시오.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을 건드립니다. 적절한 도전과 경쟁 의식은 사람들에게서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살다 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든 손주에게든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든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을 통해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반발과 상처뿐입니다. 카네기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기꺼이 변화하도록 이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칭찬으로 시작하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칭찬과 진심 어린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개선할 점을 지적해야 할 때 절대 곧바로 문제점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손주야, 내가 요즘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할머니가 보기에도 기특해. 그런데 말이야, 글씨를 조금만 더 천천히 또박또박 쓴다면 선생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구나.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면 쓴 약에 설탕을 입히는 것처럼 비판을 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간접적으로 주의를 주라.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간접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십시오. 칭찬과 지적을 연결할 때 그러나 또는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잘했는데 그러나 이건 잘못했어라고 하면 그러나 앞에 칭찬은 무효가 됩니다. 대신 그리고를 사용하거나 질문 형태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했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구석구석까지 닦으면 더 완벽하겠네. 또는 만약 이렇게 해본다면 어떨까? 하고 가정법으로 제안하십시오. 간접적인 표현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과거 실수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했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비판을 훈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동료의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말하는 겸손함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낮춥니다. 명령 대신 질문하라. 네 번째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명령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이걸 해라가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또는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고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은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체면을 세워주어라. 5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사람의 체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잘못했더라도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체면을 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실수를 지적해야 할 때라도 반드시 개인적이고 조용한 자리에서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그들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고 물러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덕목입니다. 작은 발전도 칭찬하라. 6번째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발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비판은 사람의 의욕을 꺾지만 칭찬은 잠재력을 꽃피웁니다. 누군가를 개선시키고 싶다면 그들의 작은 발전이나 노력의 흔적도 놓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네. 이 부분은 정말 잘했어. 이런 칭찬은 내가 이만큼 해냈으니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특히 개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칭찬이 강력한 심리적 보상이 됩니다. 좋은 평판을 주어라. 7번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자네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너는 성실한 아이구나. 이렇게 좋은 평판을 부여하면 상대방은 그 평판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잠재된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그들의 이름처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변화합니다. 고치기 쉬운 것처럼 만들어라. 8번째 방법입니다. 격려하십시오. 잘못은 고치기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고치기 힘들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의욕이 꺾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정도는 자네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아주 간단한 문제야. 조금만 노력하면 돼. 여러분의 격려는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장애물을 작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 9번째 방법입니다.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기꺼이 하도록 만드십시오.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을 통해 복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기꺼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게 만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최종 단계입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바로 부부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함께 하셨거나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원칙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잔소리하지 마라. 1번째 비결입니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잔소리는 결혼 생활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잔소리는 배우자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시작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반발심만 키우고 결국 사랑의 감정까지 마모시킵니다. 카네기는 단언합니다. 잔소리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킨 적이 없다. 잔소리를 멈추십시오. 대신 배우자의 좋은 점에 집중하십시오. 결점을 지적하는 대신 원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하십시오.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라. 2번째 비결입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들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바꾸려는 것은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과 장점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영감이 이런 점이 있긴 하지만 저런 좋은 점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비판하지 마라. 세 번째 비결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에서의 비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보호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안식처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비판 대신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십시오. 배우자의 작은 노력, 작은 배려, 작은 성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칭찬하십시오. 오늘 집안이 참 깨끗하네. 고생했어요.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당신 손맛은 정말 최고야. 이런 작은 칭찬이 배우자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핍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라. 네 번째 비결입니다. 진심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따뜻해요. 이런 표현은 배우자에게 어떤 보물보다 값진 인정을 선사합니다. 작은 관심을 보여라.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작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은 큰 희생보다는 매일의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큰 날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심 어린 태도,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랑의 끈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이거 당신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이런 작은 관심이 결혼 생활을 빛나게 합니다. 예의를 차려라. 여섯 번째 비결입니다. 예의를 차리십시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무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예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귀한 손님 대하듯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부드러운 말투, 사소한 배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 이런 가족 간의 예의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입니다. 결혼에 대해 배우라. 일곱 번째 비결입니다. 결혼의 모든 측면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행복한 결혼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지속적인 학습과 이해, 그리고 노력. 이것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는 최종 비결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 지침서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가족과 대화할 때, 이웃을 만날 때, 친구와 통화할 때, 오늘 배운 원칙 중 단 하나만이라도 사용해 보십시오. 비판 대신 칭찬을, 잔소리 대신 인정을, 명령 대신 질문을.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카네기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원칙들을 주기적으로 복습하십시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